하얀 설원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스키 계절 겨울. 우와. 광훈의 가족은 오랜만에 스키장에 놀러 왔는데요. 우와, 눈이다. 야, 너 왜 그래? 자꾸 스키 타기 싫어? 왜 나는 맨날 형이 쓰던 것만 물려봐도? 스키복도, 고글도. 그럼 이렇게 쓸만한 걸 그냥 다 갖다 버려? 나는 언제 사줄 건데? 너도 고등학생 되면 좋은 걸 사줄게. 어쩌다 한 번에 입은 스키복인데 형이 입었던 걸 좀 물려받으면 어떠니? 뭐? 그럼 이걸 3년이나 더 입으라고? 우와. 야, 넉넉해서 3년을 입을 수 있어. 중학교 1학년생 광호는 항상 형의 옷과 물건을 물려받는 것이 억울할 따름입니다. 광호야, 아빠랑 눈싸움에서 이기면 아빠가 새 스키복 사줄게. 진짜? 진짜지? 여보! 새 스키복을 입지 못한 서운함을 눈싸움으로 날려버리는 광호. 장갑이 흠뻑 젖었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놀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서서. 우리 스키 타러 가자. 그래? 잠깐. 너 스키 잘 못하잖아. 무릎 보호도 해야지. 이거 되게 불편한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키를 탈 시간. 아빠는 광호의 안전부터 챙기는데요. 가자. 부모님의 걱정은 뒤로 하고 편안하게 스키를 즐기고 싶은 광호. 다치지 않게 조심. 또 조심. 어우, 조심해야 돼. 애들은 다치면서 크지 뭐. 가족끼리 저렇게 하면 되게 즐거웠어요. 얘들아, 아, 우리 즐겁겠어요. 신나게 놀아보자. 네. 새 스키복을 갖지 못해 서운했던 광호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신나게 스키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키를 타던 광호는 그만 어른과 부딪혀 심한 척추 골절과 성장판이 손상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건강하던 광호가 스키를 타다가 사고가 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광호가 착용한 스키용품의 이것 때문인데요. 과연 광호가 척추 골절을 입고 성장판까지 손상된 결정적인 원인은 스키용품의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사실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모자 쓰죠. 네. 모자 써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꼭 써야 돼요. 눈이 하죠. 눈으로 들어가면 예, 안 맞습니다. 되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스키복 착용하시고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무릎 보호대. 다 됐는데 뭐? 그리고 이제 요거 이 폴 때문에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유는 이걸 이용할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폴을. 넘어질 때 잘못 짚으면서 척추에 부상이 오고 다쳐요. 어떤 용품이며 그걸 어떻게 잘못 사용하는지까지 두 가지죠, 그죠? 야, 두 가지 어떻게 맞춰요? 아, 고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너무 작네, 지금. 고글이 물려봤다 보니까 몸에 맞지가 않아. 너무 작아? 그러니까 옆에 안 보여, 시야가 안 보여. 시야가 안 보이네.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 봐요. 아니, 너무 작어. 이걸로 어떻게 봐? 아, 고글이 그리고 너무 모자도 작네. 너무 내렸었어요. 모자 약간 힙합 스타일로 이렇게. 아, 고글이 너무 작네. 스키 옷 입은 사람 집. 뭐 크리스마스 겨울을 맞아 스키장 자주 가시죠? 무릎 보호대 잘 착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릎 보호대가 나에게 맞지 않은 형 거 너무 크거나 헐렁하거나 하면 엎어지면서 이게 뒤틀리면서 무릎을 찔러요. 그래서 성장판 손상이 되고 나중에는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정답은 고글이에요. 왜냐면 고글이 저분이 지금 찼을 때 고글이 너무 작았어요. 정말로. 시야 확보도 안 될 뿐더러 고글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때는 그럼요. 습기도 차기도 하고 시야 일단 사고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고는 시야 확보가 안 돼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스키의 부주의보다는 시야.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려받은 거거든요, 고글. 저도 그 붐씨 얘기를 듣고 그 보호대로 가려다가 화면 문제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라 충돌. 누군가의 충돌이 일어났다. 오 마이 갓. 그거는 시야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야. 왜 시야 확보가 안 돼요?
자기 몸보다 네. 작은 고글을 썼기 때문에 눈이 봐봐요. 이렇게 써야 되는 고글을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맞아요. 여기를 어떻게 봐?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고글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봐봐. 저는요 방금 전에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건데 방금 지나갔어요. 폴을 그냥 이게 보조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이유는 안 뭐 듣겠습니다. 대충 아무거나 짚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중요하죠. 넘어질 때 가장 위험하고 네. 그다음에 무게 중심을 이렇게 움직일 때 그리고 성장판이 어디냐면 이렇게 손 안에 찍으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잘못 짚어서 넘어지다가 척추를 손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네? 제가 한 얘기잖아요. 폴. 이게 너무 큰 거를 긴 이 거. 친구가 끼고 해가지고 넘어지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뭐 좀 이게 벗겨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더욱 무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더 많이 다치고 성장판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긴 거. 플레이트가 너무 길었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확인! 여러분 정면을 보세요, 정면. 어지럽지 않아요? 정면을 보세요. 정면 어지러워요. 정면을 약간 45도 밑으로 보세요. 아니요. 정면 밑으로 안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 멀리 보세요, 여러분. 멀리. 아니요, 멀리 보다가 떨어지면 아니, 더 멀리 보면 제가 이거.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스키 고글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광호가 스키를 타다 척추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게 된 이유는 바로 유효기간이 지난 스키 고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고글에도 유효기간이 흰눈에 반사된 자외선에 노출돼 각막 화상을 입고 순간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아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못하니까. 겨울 레포츠의 꽃 스키. 우리나라도 매년 스키장을 찾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스키복이나 안전장비에 대한 관심도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키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장비 중 하나가 바로 고글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흰눈을 장시간 보고 있으면 눈에 반사된 강렬한 자외선이 망막에 위치하는 상피세포를 손상시켜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각막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외선 차단을 위해 고글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혹시 한겨울에 무슨 자외선?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실제 여름과 겨울에 내리쬐는 자외선의 양은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여름에는 자외선이 대부분 땅에 흡수되지만 겨울에는 흰눈 때문에 반사되는 자외선의 양은 여름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습니다. 따라서 설원이 펼쳐진 스키장에서는 많은 자외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자외선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인천대학교 물리학과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이와 풍선에 자외선 레이저를 쬐볼 볼 텐데요. 자, 과연 종이와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반사되는 자외선의 위험성을 고려해 제작진들도 고글 등 안전장비를 구비한 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얀색 종이. 자, 실험 시작. 과연 하얀색 종이는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틀렸다고요? 보셨습니까? 자외선을 받아서 자외선에 틀렸어요. 노출된 하얀색 종이. 그런데 잠시 후 종이를 뚫고 자외선이 통과한 모습. 하얀색 종이는 자외선에 노출된 지 불과 10초 만에 갈색으로 타들어가다 구멍이 나고 말았는데요. 종이보다 더 강한 고무 재질의 풍선은 어떻게 저렇게 될까요?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도. 실험 시작. 자외선에 노출된 지 7초 만에 터지고 맙니다. 종이를 태우고 풍선을 터뜨릴 정도로 강한 빛을 내뿜는 눈밭 자외선. 풍선보다 연약한 각막이었다면 심각한 화상을 입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눈 덮인 산이나 스키장에서 자외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한두 시간 정도의 단시간의 노출로는 각막염과 같은 각막 화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수년 이상 장시간의 자외선이 노출되게 되면은 백내장, 익상편, 그리고 황반변성과 같은 안과 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눈 덮인 산이나 스키장에서의 자외선의 노출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섰다가 조난당해 결국 사망한 박무택 대원도 실수로 벗겨진 고글 때문에 일명 설명으로 불리는 각막 화상을 입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눈밭에서 그 반사되는 자외선 빛은요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망막 화상으로 이어져 가지고 저희 같이 히말라야 그 등반 고산 등반할 때는요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되고 그걸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라든가 시력을 잃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겨울철 그 스키장에서 이렇게 우리 스키를 탄다거나 또 겨울 산행, 눈에 산행을 할 때는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 스키 고글이라든가 차단용 고글 안경을 써야지만 그 상당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눈의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해야 하는 스키 고글. 그런데 이 고글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의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구입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고글이 유효 기간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일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 몰랐는데. 무슨 식품도 아니고 무슨 고글의 유효 기간이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글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과연 스키 고글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스키 고글이나 선글라스 같은 시력 보호용 렌즈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데요. 스키장의 눈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 충격을 받게 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유리 같은 공업 제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 코팅의 수명이 3년에서 4년 정도인데요. 자외선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스키 고글과 선글라스의 교체 주기는 이보다 짧은 2에서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글라스나 스키 고글의 유효 기간은 2년 내지 3년. 만약 유효 기간이 지난 고글을 착용하게 되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이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돼 심각한 안과 질환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키 고글의 유효 기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외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자외선 발생 장치. 사용한 적 없는 새 고글. 자, 실제 자외선 차단율은 얼마나 될까요? 자외선 차단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과연 2년 뒤 유효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고글은 어떻게 변할까요? 새 고글 중 한쪽을 유효 기간이 지난 것과 같은 실험 조건으로 맞추기 위해 일부러 손상을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글을 잘못 보관하거나 큰 충격을 가했을 때를 가정해 봤는데요. 자, 과연 결과는? 일부러 손상을 입힌 렌즈 쪽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처음보다 65%나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스키 고글을 제대로 보관하고 사용한 지 2년이 되면 렌즈를 교체하거나 자외선 차단 효과를 검사해 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 그런데 어린이의 경우 자외선에 대한 피해는 어른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어린이는 자외선 노출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10세 이전의 어린이의 경우 성장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자외선과 같은 자극에 훨씬 더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심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 각막 화상뿐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피부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이 어린 시절 햇빛에 의한 자외선 손상을 꾸준히 받게 되는 경우 피부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키장에는 고글을 착용하지 않아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된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심지어 장시간 눈을 쳐다보게 되는 눈썰매를 이용할 때도 고글을 쓰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고글이 없어서 못 썼어요. 엄마가 안 타줬다야! 고글 불편해서. 고글 쓰면 안 예뻐요. 전국적으로 엄마를 불편하고. 욕했습니다. 너무 따가워요.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안 아픈데 저기 가면 햇빛 있는데 가면 좀 아프긴 해. 아이가 좀 불편해해서 아쉬웠어요. 가긴 썼네요. 이게 아이들 사는 건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근데 눈썹이다 보니까는 편하게 그 뭐 즐길 수 있도록 애들한테 예, 뭐 착용시키다 보니까는 빼버렸네요. 지난해 스키 인구 670만 명. 스키를 즐기는 인구는 늘었지만 안전 장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스키장을 둘러보면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별로 그냥 뭐 차도 뭐 똑같은 것 같고 그냥 귀찮아서. 헬멧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기도 하고 좀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하루 정도야 뭐 저도 그냥 없어도 타도 되니까 그냥. 한 번 탈 때 사고 나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한 번쯤이야 하는 스키 안전 불감증.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키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탈출 넘버원의 새로운 안전지킴이 넘버맨 빵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키장뿐만 아니라 눈이 쌓인 산을 등반할 때는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선글라스를 써야 하고, 스키장에서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스키 고글을 써야 합니다. 또한 스키 고글을 고를 때는 모양보다 자외선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눈을 너무 압박하지 않으면서 착용감은 편안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렌즈의 색 농도가 너무 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고글의 색깔은 망막의 손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청색 광을 막아줄 수 있는 갈색이나 회색 톤의 단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키 고글이나 선글라스를 세척하실 때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햇빛을 막아주는 용도가 똑같다고 해서 스키장에서 고글 대신 선글라스를 쓰는 경우 넘어지면서 눈을 다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 게다가 신체 발달이 아직 덜 된 어린이들의 경우 자외선 노출에 대한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니 썰매를 탈 때에도 반드시 고글을 착용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스키장이나 눈 덮인 산에서 각막 화상을 입어 눈이 안 보일 때는 그 즉시 눈을 가려주는 것만으로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으므로 검정 천이나 덮개로 눈을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붕대로 여러 겹 감아 눈을 감싸고 병원으로 가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탈 때는 헬멧과 팔, 다리, 엉덩이 보호대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고글을 착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남을 위한 스키 안전장비 착용. 귀찮아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생존 규칙입니다.